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로드러너 이야기와 라이더 유니온의 로드러너 관련해서 건의할 내용이 있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로드러너 이야기는 저도 많이 했었고 다른 유튜버, 노조, 커뮤니티에서도 말이 많았어서 지겨우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 로드러너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마저도 로드러너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면서 와, 이게 배달 라이더의 현실인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배달파는 더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 사회생활은 가능할까? 뭐 이해는 해요. 단가도 안 좋은데 콜도 없고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피크타임에만 찍먹하는 부업러들이 눈에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반대를 외치는 와중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와중에도 뚝심 있게 로드러너 찬성을 외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사회성이 좀 낮은 사람인가 보다. 어쩌면 외로운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이해시켜주기 위해 아주 쉽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이렇게 해도 로드러너를 찬성한다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몽둥이를 봤을 때 저걸로 맞으면 존나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몽둥이로 맞아봐야만 아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을 저도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네요. 그런 사람들은 두들겨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텐데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땐 너무 늦은 거죠.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냥 노예로 계속 살아가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노조는 뭐했냐, 정부는 뭐했냐, 플랫폼은 악덕기업이다 이지랄 떨게 뻔하긴 한데 지팔자 지가 꼬는 것도 지 능력이죠 뭐. 예전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역사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즉 주인이 노예를 선택해서 노예를 삼았는데 이 배달파는 노예가 주인을 스스로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일제시대에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지 스스로 앞잡이가 돼서 완장차고 자국민들에게 완장질하던 것들이 이런 부류가 아닐까 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개념부터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먼저 로드러너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럽냐. 간단히 말하면 배민이 지금까지 쓰던 배민 커넥트 시스템을 버리고 모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만든 글로벌 배차 시스템 로드러너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입니다. 기존 배민 커넥트는요, 라이더가 원할 때 앱을 켜서 들어오는 콜을 받을지 말지 내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자유출퇴근, 콜 선택제였죠. 그런데 로드러너는 다릅니다. 시프트라고 하죠. 먼저 일할 시간을 미리 예약해야 하고 그 시간 동안은 계속 붙잡혀서 배달을 해야 해요. 콜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등급이 갈리고 그 등급에 따라 다음에 일할 기회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여기에 배달 가능한 거리 제한까지 걸려서 점주, 라이더 모두 일감이 줄었다,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라이더 입장에서 이게 왜 문제인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출퇴근의 실종이에요. 저 포함해서 많은 라이더들이 배민을 택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할 때 나가고 피곤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면 그냥 안 나가면 됐어요. 몸이 안 좋으면 오늘은 그냥 쉬면 됩니다. 갑자기 아이 어린이집 데리러 가야 하면 콜 하나 끝내고 앱 끄면 끝이었고요. 근데 로드러너는 어떻게 바뀌냐? 미리 스케줄을 잡아야 일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안 나가면 노쇼로 찍혀서 등급이 떨어지고 등급이 떨어지면 다음에 스케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예요. 즉 형식상으로는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취급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회사 출퇴근 시간 맞춰야 하는 알바생처럼 되는 겁니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커넥트는 오늘 비 많이 오네? 그냥 쉬자. 이게 되지만 로드러너는 오늘 비 많이 오네? 스케줄 캔슬했다가 등급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냥 나가자. 이렇게 되면 휴식권, 건강권이 자연스럽게 깎입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아도 위험한 날씨에도 그냥 나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등급제, 스케줄로 라이더끼리 싸우게 만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로드러너에서는 출석률, 스케줄 수행률, 콜 수락률 같은 지표로 라이더들을 쭉 줄 세웁니다. 점수가 높은 라이더는 좋은 시간대에 스케줄을 먼저 가져가고 점수가 낮은 라이더는 남는 시간, 애매한 시간대만 떠안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라이더들끼리 경쟁만 심해져요. 예전에는 그냥 각자 켜고 싶은 시간에 켜서 콜 나누어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더 쉬면 내 등급이 떨어지고 그럼 다음 주에 스케줄을 못 잡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구조. 몸이 아프거나 가족 일이 생겨서 스케줄을 취소하면 등급이 떨어지고 등급이 떨어지면 스케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입이 줄고 다시 지표 채우려고 무리해서 나가야 하고요. 이게 완전 악순환 루프입니다. 실수, 변수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스템이에요. 배달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도로 막히고 주문 늦게 나오고 갑자기 사고 나고 비 오면 속도 줄여야 하고.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로만 라이더들을 평가하고 줄 세운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결국 내가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앱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냐, 이걸로 평가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등급제는 부업은 사실상 나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고스클럽 보시면 여러 등급들이 있죠. 예를 들어 스케줄 신청하는 시간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랜드 마스터에게 1시 50분에 창을 먼저 열어줍니다. 그 다음은 마스터에게 1시 55분에 창을 열어주고요. 그럼 나머지 등급은 그들이 선택하고 남은 혹은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시간대만 선택해서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특정 시간만 근무하는 부업러들이 높은 등급을 달성할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피크타임은 마감이라 선택권에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로드러너는 부업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업분들도 보세요. 지금 고스쿨러 포인트 제도
해도 그랜드 마스터는 등급 기준조차 없어요. 상위 0. 몇 프로 혹은 그 이상 기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포인트 몇 점 이상은 무슨 등급, 이런 기준이 아니라 라이더들 경쟁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파서 하루 빠지거나 오배달 등 실수 있으면 그랜드 마스터가 못 되는 거고, 그럼 그랜드 마스터에서 마스터로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요기요 때는 화장실 한번 갔다 왔는데 페널티 줘서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어요. 요기요 막판에 탄 사람들 중에 요기요 칭찬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고요. 그리고 그게 로드러너의 미래예요. 그리고 지금 고수클럽은 그래도 돈으로 보상해주고 있어요. 물론 보상이 그리 크지도 않고 이런저런 조건도 많아요. 그런데 로드러너는 그 돈을 안 주고 근무 시간 우선 선택권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어플 이용료로 수백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비용을 독일로 보내고 라이더에게 주는 리워드마저 아까워서 경쟁시켜서 사실상 우선 배차권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초반에는 온갖 프로모션으로 라이더들 꼬실 거고, 그걸로 수익 인증 유도하고 라이더들에게 돈 많이 준다고 언론 플레이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라이더들 어플 적응할 때까지만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보다 더 처참한 단가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민 하는 꼬라지 보면 적응기간 프로모션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라이더 많으니 꼬우면 하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로드러너는 배민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이지 라이더의 효율을 위한 시스템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리 제한 문제예요. 로드러너가 도입된 시범 지역들에서 일정 거리 밖 가게에는 아예 소비자 앱에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어요. 그럼 손님 입장에서 근처에 가게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점주 입장에서는 원래 받던 주문이 안 들어온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배달 건수가 준다는 불만이 동시에 나왔어요. 실제로 단골 업체가 안 보여서 혹시 몰라서 쿠팡 켰는데 쿠팡에는 있어서 쿠팡으로 주문했다는 후기도 있어요. 라이더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거리 제한이 걸리면 우리가 뛸 수 있는 주문 자체가 줄어듭니다. 특히 이런 영향이 커요. 외곽 지역, 배달이 원래 적은 동네 라이더는 그냥 지역 자체 콜이 말라버리는 수준으로 콜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점주들도 매출이 빠지니까 배민 말고 다른 앱으로 돌릴까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라이더 수입, 점주 매출, 소비자 선택권이 같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배민은 운영 효율, 품질 개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배민 수익의 효율이지 라이더와 상점을 위한 효율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돈, 정산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민감하죠. 시범 지역 조사에서 로드러너로 바뀐 뒤 배달료 정산이 부정확하다고 답한 라이더 비율이 80%가 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실제 증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앱에는 9,000원으로 안내된 콜이라서 그 금액 믿고 뛰었는데 나중에 정산된 금액을 보니 4,000원으로 찍혀 있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차액은 돌려주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 라이더 입장에서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희한하게 어플 오류라고 돌려주긴 하는데 그놈의 오류는 절대 많이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몇 년째 진행 중인데 아직도 배달비 슈킹 오류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이거 오류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더욱이나 단가 책정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 비밀이에요. 절대 안 알려줄 거예요. 라이더 입장에서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앱이 얼마나 줄지 난 모른다. 나는 그걸 믿고 뛰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신뢰가 안 깨질 수가 없겠죠.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통제는 회사처럼, 책임은 개인 사업자처럼 이라는 모순이에요. 로드러너는 언제 일할지, 콜을 얼마나 수락할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오래 일할지, 이런 걸로 라이더를 계속 관리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노조와 라이더들은 이걸 사실상 노동 통제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라이더는 여전히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로 분류가 됩니다. 사고 나면, 건강에 문제 생기면 책임은 라이더 개인의 몫이에요. 즉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너 언제 나올지, 얼마나 일할지, 어떻게 일할지는 우리가 정할게. 대신 사대보험, 퇴직금, 산재 책임은 우리는 모르겠어. 너는 개인 사업자야. 라이더 입장에서는 회사처럼 지시받는데 노동자 권리는 없다. 어디 가서 항의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플랫폼이라는 말만 들어요. 이게 라이더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너희가 진짜 우리를 직원으로 취급하려면 의무도 같이 져라. 아니면 최소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식으로 통제는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지금 로드러너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이 진행되면서 국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까지 열릴 정도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공통된 목소리는 이거예요. 라이더는 수입이 줄고 스케줄 둔급 때문에 불안이 커졌다. 휴식권,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다. 노동 통제는 강해졌는데 책임은 여전히 우리가 진다. 점주는 거리 제한 때문에 매출이 줄고 단골 손님 주문이 막힌다. 배달 플랫폼이 우리의 상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소비자는 원래 주문하던 가게가 앱에서 안 보인다. 배달 시간이 늘었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라이더, 점주,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로드러너 단점은 너무나도 많은데 이게 다 예측이 아니에요. 과거 요기요를 통해서도 밝혀졌고 두잇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두잇 스케줄 신청에 실패해서 쉬고 있는데 두잇에서 문자가 왔어요. 가끔 전화 와서 지금 콜 많으니 나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스케줄 신청하고 나갔는데 30분 타니까 콜사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나와달라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던 그 시간에 정상적으로 스케줄 신청해서 일하고 있던 라이더는 서울대 입구 한복판에서 콜사라서 대기를 하고 있었대요. 이미 나와 있는 라이더에게 콜을 줄 생각을 하질 않고 쉬고 있는 라이더에게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로드러너의 미래예요. 그래도 너무나도 로드러너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시범 운행하는 지역에서 한 달 정도만 체험을 해보세요. 한 달 정도 해보라는 건 신규 버프 때문에 초반 1, 2주 정도는 콜 몰아줄 수도 있어서 그러고요. 한 달 해보고도 로드러너가 좋다면 그땐 저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배달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거예요. 이 일이 힘들고 위험한데 그래도 내 시간 내가 조절하면서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위안 삼고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로드러너 얘기를 보면 그게 마지막 버팀목을 빼앗는 기분이라 좀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서야 해요. 11월 25일 배민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번엔 배달 노조뿐만 아니라 상점 사장님들도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니까 이럴 때 목소리 한번 내주세요. 라이더님들, 연봉 협상 때도 내 가치를 내가 어필해야지 어필하지 않는 나에게 회사에서 연봉을 더 올려주진 않아요. 남이 내 가치와 성과를 어필해주지도 않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뭉쳐서 하면 될 때도 많고요. 이미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 며칠 전에 의결돼서 내년이면 시행되고요. 라이더 최저 보수제도 법안 발의됐어요. 조국혁신당도 라이더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라이더 유니온과 협약 맺었고 최저임금에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시킬 가능성도 커졌어요. 노조가 헛짓거리하면 그때 욕하고 돌 던지세요. 그땐 저도 같이 욕하고 돌 던질게요. 그런데 지금 라이더 유니온 성과 내고 있잖아요. 영상 만들고 있는 지금은 11월 15일 집회 딱 10일 전인데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서명운동가 신청서 링크 남겨놓을게요. 작성 부탁드립니다. 집회 참석이 어려우시면 7번 항목에 어렵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참석 안 할 건데 왜 이걸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1번부터 6번까지가 로드러너 폐기 국회 제출용 서명이니까 영상 보시고 조리대기 시간이나 잠깐 쉬실 때 서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이날 서울대병원에 어머니 검사와 진료가 예약돼 있어요. 갈 때마다 진료 지연 때문에 한참을 기다리다 와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늦더라도 최대한 참석하려고 합니다. 지방에 계신 라이더 분들도 버스 대절해서 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더 유니온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도 하나가 있는데요. 현재 노조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로드러너 도입을 막아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됐을 때를 대비하는 플랜 B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차피 로드러너 도입되고 이런저런 제약 받으면서 일할 거라면 차라리 근로자로 인정받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타다 기사들이 근로자가 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쟁점이 전속성 인정 여부였어요. 전속성 인정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업무 지시, 근무 시간,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어플로 업무 지시를 받는 건 지금도 똑같죠. 로드러너가 도입되면 근무 시간이 정해지는 거죠. 이것도 타다와 같아져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장소의 구속성인데 제가 로드러너를 안 해봐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구글 플레이 로드러너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예요. 붉은색으로 보여지는 곳으로 이동하면 주문권을 배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배차를 받으려면 붉은색이 짙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배민이 붉은색이 짙은 곳에서 대기해라 라고 강제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부분인데 뻔히 저렇게 갈 수밖에 없이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를 해놓고 마치 너네한테 나는 선택권을 준 거야, 결정은 너네가 알아서 해 라는 뉘앙스로 보이거든요. 물론 배민도 법의 구조를 파악하고 피해가기 위해 저런 단어들을 선택했겠지만 이거 판사가 말로는 이동을 권했지만 사실상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인정을 해주면 저희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률 자문을 받아보셔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로드러너 도입과 동시에 단체 소송 진행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 법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도 가능성 하나로 전진했잖아요. 저는 단체 소송 몇 개 진행 중인데 최대한 많은 인원이 모이면 라이더 한 명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낮아지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